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5월 14일에 청약하는 노브랜드 수요 예측 결과와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11,000원을 초과해서 14,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마트에서 자체 PB 브랜드, 노브랜드가 아니라 의류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입니다. 공모가는 조금 비싸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청약하기 때문에 환불일은 5월 16일 목요일로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청약 일정입니다. 상장일은 5월 23일로 계획되어 있고 단독 상장으로 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마트에 있는 PB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그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료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마트와 논의를 통해서 신발 의류 쪽은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상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돼서 OEM 사업 구조와 ODM 사업 구조가 있는데요. OEM은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생산만 해주는 건데 ODM은 디자인까지 합니다. 여기에다가 노브랜드는 기획까지 붙여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는 게 ODM에서 뭐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브레인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인데 크게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었고 미국의 대형 마트도 들어가고 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였고 프리미엄 브랜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많아서 매출은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공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요. 2044건의 청약 건수가 있었고요. 경쟁률은 1075대 1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였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서 가격 제시를 봐야 되는데요. 이 14,000원이 공모가인데 14,000원 이상 비율이 97%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비율로만 봤을 때 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을 보시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약 4.5%로 여기서 뭐 최종 증권 발행 실적 나올 때 한 15%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의무 보유 확약이 적은 걸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기관들의 수요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적자였고, 2022년도에 좋아졌다가 2023년도부터 다시 8억대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지금 낮고 재무제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공모가는 14,000원을 결정되었고 시가총액은 1,000억이 되었으며 유통 물량도 260억, 기존 92억입니다. 사실 공모하는 공모주로서만 봤을 때 청약 규모도 작고 시총도 작고 유통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 주주 구성이나 공모 규모는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린 이 실적이 안 좋다는 점이고 그리고 유사기업과 비교해서도 PBR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 아니고 조선같이 자산이 중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PER로 많이 계산을 하고요. PER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PER이 그 자체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원가 부담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PER 자체를 많이 쳐주지 않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PER이 7밖에 되지 않고요. 밴드 상단으로 이제 노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PER은 125나 됩니다. 2023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좋았던 실적까지 포함해서 3년간을 다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PER은 약 4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2024년도 1분기 가결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 설명서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8억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7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작년에 4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78억이네요. 10배가 넘네요. 네, 78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 자체도 큽니다. 물론 이게 가결산이고 아직 회계가 이제 감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를 믿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파도나 시큐레터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함부로 없던 내용을 넣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넣더라도 조금 더 대금 결제를 빨리 받아서 단기 수익이 늘렸다거나 뭐 매출 그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최대한 땡겼다. 뭐 이 정도의 주식 마사지, 재무제표 마사지만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수요 예측 결과에서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아까 전에 퍼가 127까지 올라갔던 그 퍼가 1분기 곱하기 4를 했을 때 퍼가 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1분기를 굉장히 좋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0% 정도 다운시킨다면 약 250억으로 한번 마음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퍼가 4가 되는데요.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4에서 한 7 정도까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세 시력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2024년도 1분기를 보면 약간의 희망은 보이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대주주 리스크가 조금은 있긴 합니다. 창업주가 이제 김기홍이라고 하는 이제 창업주신데요. 김기표라고 하시는 최대주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노브랜드 차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관계인이 이제 일단 주주 구성을 보시면 물량이 2% 정도 나오게 됩니다. 최대주주 관련된 물량이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으로 바로 풀리는 것은 거의 있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 우거시분으로 다 묶여서 나오는데 이분은 나오는 걸 보니까 최대주주들의 이제 단합이 조금 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관련된 이제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오해가 부당이득으로 생각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9.1억 원, 9억 1천만 원에 현금하고 보통주 50만 주를 이제 무상 증여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증여하는 이 주식은 한마디로 상장을 위한 벌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 소액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투자 설명서 이렇게 해놓는 걸 보니까 최대주주 리스크가 조금씩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최대주주 자녀 학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등등등등 잘못된 것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최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 정보는 삼성증권에서 하고요. 배정 수량이 적고 온라인 청약 한도가 낮아서 금액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풀청약을 하시더라도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투자할 만큼의 매력도를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좀 가치보다 싸게 사서 올라갈 때까지 쭉 기다리는 장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장기가 되기 전에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가치를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모가도 PBR로 하면서 약간 꼼수를 부린 것 같았고 최대주주의 도덕성도 조금 의심이 되고 더군다나 ODM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장을 위해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는 말로 괜히 올려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도체에 보면 디자인 하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뺏겨서 이제 한 것 같은데 투자할 만한 가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2024년도에 성장하는 모습을 가결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결산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파도와 시큐레터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봤을 때 증권사 측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올려치기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결사 내용을 믿고 플러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크로스 체크했을 거라고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환매 청구권입니다. 환매 청구권은 제가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로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환불일도 1이라서 이자 비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청약 규모가 적어서 어차피 투자를 해도 큰 손실이 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매한 게 있긴 하지만 환매 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저는 풀 청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아마 제 계좌와 그리고 대방바마 계좌까지 두 개 증권사에서 풀 청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에 이렇게 풀 청약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만 어차피 청약 규모가 적어서 배정받는 수량은 크지 않고 뭐 두 명 거 다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매 청구권과 작은 규모 그리고 가결산 요 세 가지 덕분에 제가 풀청약을 하기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